윤석열 대통령의 네 번째 담화, 그것이 여당의 이탈표를 견인을 했다, 촉발시켰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기권이나 무효까지 포함을 하면은 그것도 이제 탄핵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걸로 해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권이 찬성표를 무효가 8. 예. 찬성표를 누르진 않았지만, 예.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담화가 여권의 찬성 기류를 이끌어내는 오히려 그런 촉매제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저는 80명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 반대. 85표. 예. 그게 이제 전체 의석수로 따지면은 이제 80%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국민들 조사상으로는 국민들이 80% 가까이 탄핵에 찬성을 했잖아요. 예. 저는 이거 엄청난 간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 학습과 경험을 여당도 야당도 모두 갖고 있고, 예. 국민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퍼센테이지가 정반대지만 비슷하게 나왔어요. 예. 이 간극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는 또 다른 거다. 아하. 그때는 국민의힘 의석수의 절반 정도가 탄핵 찬성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80% 가까이 탄핵 반대를 했어요. 그것도 계엄이라는 반헌법적인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박근혜 탄핵의 경험이 이번에 국민의힘에게는 오히려 탄핵 반대를 많이 함으로써 국민과의 간극 이런 것을 훨씬 더 벌리게 된 결과다. 그래서 앞으로 훨씬 더 이 여당 국민의힘 정치의 이제 험로가 예상되는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최재성 수석과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헌재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내일 이제 헌법재판소 회의가 소집된다고 하는데 수석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앞으로 남은 과정? 우선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내용적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 사유는 매우 간단했거든요. 예.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은 조금 내용적으로 갈래도 여러 갈래고 복잡했던. 예. 내용적으로는 그 중간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내용들이 있다고 보고요. 예.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내용을 갖고 탄핵 심리가 진행이 됐지만 예. 사실 대응을 포기했었거든요. 아하. 그런 점에서 이제 빨리 끝날 수 있었다. 그런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뭐 담화나 오늘 또 메시지에서 보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하려고. 것이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조금 이게 길어질 수도 있다. 사실 뭐 바로 심리가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변론 준비 기간도 주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주 2회를 했어요. 심리를. 매우 빡빡하게 하고 3회 한 적도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조금 이게 시간이 의외로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좀 주목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저 메시지입니다. 조금 전 나왔던.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대다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잖아요. 지난번 네 번째 담화도 그렇고 오늘 또 탄핵 후의 메시지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걸 또 조금 더 일인지 들여다보면 왜 저런 메시지를 낼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정치를 관통해 왔던 이제 보수와 또 진보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보수 쪽에서도 완전 오른쪽, 극단적 보수, 예. 극우 이쪽을 하나의 이제 세력으로 놓고 거기에 대한 이제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걸로 해석되어질 수 있거든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 오늘 85명이 탄핵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반대 이유도 뭐 의원들 중에서는 조금 너무 오른쪽에 치우친 그런 관점에서 반대 이유를 이야기하는 의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하나의 정치적 기반 이걸로 선택을 했고 여기에 메시지를 보내고 이게 이제 국민의힘 정치에도 저는 이 반영이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또 다른 이제 정치적 선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거는 분열이고 더 큰 갈등 이런 것을 야기시키는 대통령의 메시지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최종석 의원님. 이 정권이 출범한 후 대통령은 윤석열 그리고 집권당은 국민의힘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재명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던 시간들이었다고 봅니다. 집권당 대통령과 집권당의 국민들은 무한 책임 그리고 가장 큰 책임 그래서 권력을 준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요구를 하는데 뭐 문재인 전 정부 탓하는 거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예. 야당 대표의 모든 초점을 맞춰서 가져왔어요. 예. 그런데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나 시시비비를 일단 논외로 친다면 계엄이라는 반어법적인 폭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엄에 대응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였어요. 국민의힘 의원들 계엄 탄핵 반대한다 논리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거는 안 된다. 뭐 국민의힘 주장으로 뭐 그리고 나름 논리가 있어요. 논거도 있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이 반헌법적 행위를 하고 내란의 죄에 해당하는 것을 저질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는 거 볼 수 없다고 반대 논거를 피는 이 정당. 그래서 이재명 늪에 빠진 거예요. 오늘 이 시간까지. 만약에요. 자신들이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갖고 만약에 탄핵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보기 싫고 정말 대선은 안 된다고 하는 잠재적 대권 후보죠. 야당의 대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원인의 기준으로 삼고 공격의 기준으로 삼고 혹은 방어의 기준으로 삼는 그래서 이재명 늪에 빠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마 국민들은 이번 이제 탄핵의 과정 예. 앞으로도 진행되는 또 소추의 과정 또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국민의힘 정치를 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끝까지 이재명을 얘기하면 끝까지 이재명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정치를 국민들이 보고 수권 정당으로 또 수권 세력으로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겁니다. 예. 권성훈 원내대표와 한동훈 대표와의 두 사람의 입장이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수영 수석께서는? 저는 이게 이제 분당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나간 자와 있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간 자가 성공하든 있는 자가 다시 추스리든. 예. 그런데 이게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나가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경험들이 있어서 결국은 네가 나가라. 그럼 결국 뭐냐면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울타리 안에서의 집안 싸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극명하게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럼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보수에서도 완전 오른쪽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어떻게 보면 경문 같은 메시지를 던졌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전체적으로 수용 가능한 정치적 지점이냐. 예. 그러면은 또 성향적으로는 또 완전 오른쪽은 수용 불가능한데 85명이 탄핵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국민의힘 정치는 앞으로 더 완전히 극우적 오른쪽으로 갈 거냐, 예.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냐의 문제와 무너지지 않은 그러니까 나간 사람 하나도 없는 안에서 탄핵 이후에도 계속 집안 싸움이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한동훈 지대 체제가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매우 이제 취약한 그런 지도 체제가 될 거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면은 분당은 아닌데 정말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이제
집안 싸움들이 계속되어지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요. 그런데 이렇게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야, 그러면은 그게 장미 대선이든 뭐든 탄핵 이제 벚꽃 대선이든. 헌재 판결 후에 그럼 대선 후보가 누구냐?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 지지율이 담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한동훈 대표 이번에 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추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뽑아졌기 때문에 예. 기둥뿌리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검찰의 이제 명태균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창원지검에서 조금 하고 있는. 바리케이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대선 후보, 이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보여요. 홍준표 시장 정도. 그런데 대선 후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겹쳐지면서 아하. 매우 어려운 상황. 아하. 차라리 분당하면은 예? 나간 자와 있는 자에서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든 나간 자가 성공하든 이렇게 될 텐데 한 예. 울타리에서 이념의 문제, 대선 후보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제가 보기에는 매우 혼란스러운 추스리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민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헌재 판례 빠를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총리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연내에 큰 무리 없이 임명 절차가 끝나지 않겠나 12월 내에. 싶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준비된 카드고 한덕수 총리가 저걸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의 어떤 그런 이제 위치라 그래야 되나요? 적극적인 권한 행사. 정치적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통과되고 하면 인사청문회까지 해서 연내에 맞춰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 이제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또 현직 대통령이었던 분이 그걸 또 진작에 설파를 하고 어떤 계엄 선포 이유였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헌재와의 다툼에서 그걸 또 끄집어낸다면 이 국민적 혼란 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세 가지 갈래에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끝까지 싸우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뭘로 싸울 거냐 이게 있죠. 예. 그래서 최소한 헌재 판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예요. 빨리 끝나지 않게. 그렇죠. 그래서 싸우고 늘어뜨리고 이걸 할 거고 그 매개가 제가 보기에는 부정선거 이 주장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싶고요. 예. 이번에 체포해야 될 대상 명단에 좀 뜻밖의 인물이 2명 있었잖아요. 예. 조혜주 선관위 상임위원하고 양정철 원장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걸 그 전에도 이제 선거 부정 얘기가 뭐 일부에서 뭐 나오고 저희가 야당 때 또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예. 적어도 2020년부터 부정 선거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총선에서 민주연구원장이었던 양정철, 그 다음에 조혜주 이제 상임위원. 예. 그래서 이 체포 명단에 이 2분이 들어온 게 굉장히 뜨악스럽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머릿속에 뿌리 깊게 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부정선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걸 매개로 최대한 늦추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예. 그다음에 싸운다. 그 싸운다는 거는 뭐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걸로 되기 때문에 의외로 헌재 판결이 조금 늦어질 수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분열 선동 또 아주 오른쪽에 있는 구부정 메시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신이 되겠죠.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김웅전 의원이 이제 대통령과의 일화, 유경준 의원이 대통령이 전 통계청장으로서 이제 그 부정선거론이 허구적인 것을 설명을 해줬더니 그 이야기할 때 굉장히 화를 냈더라. 그런 일화를 소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실과 팩트에 기반한 얘기를 하면 오히려 더 화를 내니까 이게 더 얘기가 진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 부정선거론자들 제 몇 명 취재해봤거든요. 이게 그 세기말 종말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종말 안 하면 내일 할 거야. 내일 안 하면 모레 할 거야. 그 사람의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밝혀지지 않는 주장을 처음부터 전제를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UFO, 네스의 괴물 뭐 이런 거예요. UFO가 언젠가는 오듯이 언제 지금 부정선거의 증거가 언젠가 나타날 것이고 그렇죠. 밝혀질 것이다. 그렇죠. 네가 네스에 들어가 봤냐? 그러면 그 끝단까지 들어가 봤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이라서 어차피 이게 입증이 불가능한 걸 처음에 세팅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문제는
아니 저는 뭐 다 좋은데 제가 취재하는 기자로서는 그거를 진짜 믿고 있는 확신범과 아하. 이거를 자신의 어떤 소수 정파를 이용하기 위한 사람 좀 다른 거예요. 네, 정파 이용한 사람은 적당하다 소위 말해서 장사가 안 되면 손절하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제가 봤을 때 전자에 가깝습니다. 이게. 확신범에 가까워요 거의. 예. 정말 이제 앞으로 예. 예, 이게 이제 조금 족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회창 대표가 대선에서 졌잖아요. 예.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이회창. 예, 예. 2003년. 이회창. 예. 그래서 재검표를 해요. 그 그죠. 재검표 했습니다. 2003년 했죠. 네. 그 다음에 이 부정선거론자들이 민주당에도 왔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은 이제 19대 때 민주당의 강동원 의원이 예.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부정선거다 해서 또 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아하. 꽤 이제 이 궤적을 함께했던 그런 흔적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건 족보가 좀 꽤 된 거다. 그리고 아. 여야를 왔다 갔다 막론하고. 한다. 그렇군요. 이런 점이고요. 여기에 윤 대통령이 빠져가지고 이거를 지금 계엄 탄핵 또 앞으로 진행될 탄핵 심리 절차에도 주요하게 이제 주장을 하고 내놓을 걸로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제 어처구니가 없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사실 그 전 정권이 이명박 정부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거의 완벽하게 민주당 야당 추천목 빼고는 예. 완결을 해놓은 상태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 이제 좀 이 비교할 점이 문재인 대통령 때 추천했던 분 2분, 또 김명수 대법원장 2분, 또 이번에 야당목 2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기각될 수도 있다는 거는 그런 것에서 이제 비롯됐었거든요. 그렇죠. 재판관 성향. 예. 예.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비교해 알겠습니다. 봤을 때 조금 다른 경우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체제가 거의 붕괴 수순이다 이런 전망인데 최재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당도 큰 혼란인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는 정말로 치명상을 결정적으로 입은 거고요. 뭐 국민들은 그런 거 보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지도자감인가.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최근 뭐 계엄위의 탄핵 과정에 갈팡질팡한 것도 있었는데 오늘도 직무를 계속하겠다고 그렇죠. 탄핵 조금 전까지 얘기를 얘기했죠.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친한계 최고위원 포함해가지고 인정을 안 한 거죠. 네 명이 이제 사의를 표명하니까 직무를 계속하겠다는 그 말이 이제 무색해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왔다 갔다 했던 탄핵 과정에서 왔다 갔다 했던 모습이었고 네. 지금은 자신의 옆구리도 못 보는 그런 사람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불과 지금 몇십 분 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정말 감이 안 되는구나. 대통령감이. 이렇게 이제 하나의 이제 낙인을 찍는 아하. 이런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다고 보고요. 그럼 어떤 대선 후보로서 예, 저는 뭐 끝이 이제 났다?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말이 또 여지없이 입증이 된 거죠.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은 못 만들어도 안 되게 할 수는 있다. 한동훈 대표가 딱 그 케이스에 또 뭐 예외 없이 이렇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예. 비대위가 당장 출범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워낙 혼란 상황인데 예. 비대위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도 우선 이제 비대위원장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원내대표가 이제 그 비대위 구성까지 이렇게 갖고 가는 그런 이제 원내대표인데 이게 이제 탄핵 심판이 언제 이제 될지는 몰라도 마무리가. 이게 대선까지 사실은 몇 달 안 남은 이 스케줄이거든요. 예. 그래서 비대위원장을 모셔오고 비대위원장을 만드는 이 과정 이것을 설령 뭐 한 달 오든 뭐 2달 오든 한다 하더라도 예. 여기에 또 갈등의 소지, 잡음의 소지가 있어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조금 이 지금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가 예. 비대위원장을 사실상 이제 겸임하는 이런 게 조금 오래 갈 시간이 것 좀 같군요.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실 이제 대선 후보가 등장하면 그분은 이제 계속 국민들 앞에 검증이 되고 정치력이 시험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어떤 대선 후보로서 확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제 최수석님 말씀대로 어떤 한동훈 대표는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우선은 뭐 세력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뭐 계보가 제대로 있습니까? 예. 그러면은 결국은 지지율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근데 완전히 폭락했잖아요. 근데 대표에서 본인이 탄핵은 국민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겠다고 해서 오늘 탄핵이 됐습니다. 했으면 본인 입으로 사퇴를 그러나 했었어요. 저는 대표로서 뭐 사퇴를 합니다. 이랬으면은 그것마저 타이밍 놓친 거네요. 그러면 그것도 못한 거고 본인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최고위원 4명이 스스로 사퇴를 밝히면서 내가 언제든 잡아놓을 수 있는 사람. 자 정치권에서 반론해 주세요. 최수석님. 윤석열 대통령의 불행은 사실은 정치권에 입문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또 그걸 계승한 노태우 뭐 그다음에 박정희 이런 분들 빼고는요 적어도 87년 이후에 대통령 된 사람들은 다 정치 경험이 있죠. 또 의원 경험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 뭐 서울시장 했지만 그 전에 국회의원 2번 했거든요. 그 다 경험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 번이지만 출발을 국회의원으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권 도전하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첫 케이스예요. 바로 그런 거 없이 직행한 케이스니까 예. 적어도 수직적인 문화에서만 살았죠. 위에 누가 있든 밑에 누가 있든 수평적이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바로 입문하다 보니까 이 수직적인 인간은 뭐 환경의 동물이니까 예. 그것이 그대로 작용을 해서 갈아엎고 엎어치고 윽박지르고 내리꽂고 이러다가 이제 망한 거거든요. 본인의 의도가 관찰이 안 되면 그 적으로 규정을 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권 초부터 제가 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예. 정말 시쳇말로 뭐 물건만 안 던졌지 폭발적으로 화내는 중이라고 집권 초부터요. 경로. 예. 경로의 생활화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제압하고 하나의 이제 수익적인 리더십을 관통시키는 이제 하나의 예.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근데 한동훈 대표도 똑같은 경우거든요. 바로 당 대표 그렇죠. 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계엄 탄핵 과정에서 한 대표가 왔다 갔다 한 것도 윤 대통령을 하나의 그 제거의 대상으로 본 거죠. 윤한 갈등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예. 그래서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당내 상황이 녹록치도 않으니 예. 이거 찬스가 왔다. 그 윤 대통령이 세 번째 담화에서 이거 내가 위임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걸머지다가 본인도 망하고 윤 대통령도 망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겪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습니다. 근데 탄핵 의결서를 대통령실에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 효력이 발생한 건데, 자 최수성님 관련 수사 어떻게 진행될 거로 판단하십니까? 이게 검찰, 경찰 다 이제 각 조직이 명운을 걸고 아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국회에서 탄핵이 이제 가결이 됐다는 것은 일단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사실은 그 저는 뭐 김용현 국방부 장관 빼고는 계엄 관련된 이제 핵심 가담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전부 자기 살 길 찾는 이제 이런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증언도 하고 예. 고백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오늘 탄핵, 국회 탄핵은 직무정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 방어선들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긴급 체포는 모르겠으나 이제 구속영장을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이제 검찰과 또 뭐 경찰 공수처 이것을 경쟁적으로 좀 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구속영장이 이제 집행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내년에 많이 예정되어 있는 것 같네요. 최수성님. 네, 뭐 해당법 51조는 뭐 강제 조항이 아니니까 예. 헌재에서 뭐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이제 공백인 상태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구속이 될 그런 상황에서 한쪽에는 이제
내란죄와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한 그런 이제 피의자로서 한쪽은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의 이제 탄핵 심리 과정 이걸 다 소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는 건데요. 뭐 그래도 저는 이제 신병 확보, 인신 구속의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영역 밖에 그런 정치적 상황 일들이 이번에 사실 한꺼번에 그냥 쫙 놓여진 거거든요. 이게 정말 되네 이런. 그렇습니다. 계엄 자체가 그랬고요. 예.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고 누구도 사실은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김민석 의원 등이 계엄 얘기했을 때 저도 그랬어요. 오버하고 있다고. 근데 이게 이제 현실이 되고 여야의 상황, 특히 여당의 상황도 뭐 금방 얘기했는데 한동훈 대표 지도 체제 유지하기가 이제 어렵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상황으로 이제 왔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벌어질 수 있는 저희 상황 언론도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좀 신중하게 보도. 수석님. 이번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탄핵 집회 과정에서 대거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다시 또 이런 역사의 전면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서게 되는 그런 과정이 또 의미 있게 또 평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비정형의 예술이잖아요. 어디 정형화된 틀에서 과거처럼 이 시위를 집회를 이제 주도하는 측에서 언제 나오고 뭘 준비하고 뭐 이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각각의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촛불이 달랐습니다. 융합되는 본인이 사랑하는 그룹들의 응원봉을 들고 나오시고. 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정형화되지 않은 그런 이제 의사와 행위 문화들이 만들어낸 비정형의 예술이다 이렇게